이제 더 이상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 넘겨주면서 이들에게 타겟팅한 광고를 보여줘,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인텐트 마케터 박세현입니다. 오늘부터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마케팅 버즈워드 또는 새롭게 우리 업무 환경이나 또는 광고 환경, 마케팅 환경에 변화를 줄 만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 일들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 3주 전에 구글이 페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글 공식 블로그에 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이어그램만 봐도 전체 내용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페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마케터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구글이 발표한 그림을 조금 더 쉽게 해설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퍼블리셔, 미디어 말하는 거죠. 그 미디어 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광고주, 기업 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미디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디어가 결국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들이 그 방문자나 독자들에게 받는 정보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반대편은 광고주, 기업들이 방문자들에게 받는 정보들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걸 본업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 사이드의 기업들이 받는 정보들과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보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쪽이 방문자에게 받는 정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컨텐츠,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훨씬 대규모의 유저 그룹들을 대응하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은 오디언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오디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상품을 더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싶을 때 캠페인을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더 이상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 넘겨주면서 이들에게 타겟팅한 광고를 보여줘,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페어가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결국 페어는 완전히 쿠키레스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더 강화됐을 때 어떻게 기업들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가면서 타겟팅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글의 어떤 제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퍼블리셔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주로 받는 정보에는 이메일, 그 다음에 소셜 아이디 또는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온 유저들이 어떤 웹페이지나 컨텐츠를 봤는지, 어느 정도 체제했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는지의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비슷한 정보를 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비교적 적은 유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케팅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퍼블리셔들에게 타겟팅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기존이라면 그냥 이메일 리스트를 던져주고 그 리스트에 맞춰서 광고를 걸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질 때 구글이 제안하는 방식이 바로 크림룸이라고 하는 업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크림룸 역시도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미디어 회사 광고주 기업으로부터 유저 리스트를 그냥 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때 양쪽을 어떤 암호 키로 암호화된 상태로 받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 가지 암호 키를 가지고 이 오디언스 리스트를 암호화하겠다는 건데요. 보시면 미디어 회사에서 받는 리스트에 해당하는 어떤 암호 키, 그 다음에 광고주에서 넘겨가는 오디언스 리스트를 위한 암호 키, 그 다음에 이 미디어와 이 기업을 묶어서 암호화하기 위한
그 쉐어드 암호키, 이 세 가지 암호키를 가지고 이 리스트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결과는 양쪽 기업이 준 리스트 중에 공통된 이메일 주소는 동일한 결과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동일한 결과값을 가진 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만 광고 안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퍼블리셔가 준 리스트, 기업이 준 리스트를 받아서 공통된 리스트를 암호화된 형태로 DSP로 넘겨줍니다. 자, DSP가 뭔가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형태의 DSP는 구글 애드, 그리고 DV36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DSP에는 또 다른 회사들이 많지만 일단 구글의 페어에서 설명할 때 DSP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DSP인 구글 애드와 DV360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애드와 DV360 안에 이 암호화된 리스트가 들어가고요. 또 퍼블리셔가 원래 속해 있던 SSP, 즉 매체들을 어그리게이션에서 광고를 실행해주기 위해서 매체들을 모아놓은 SSP 사이트, 즉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SSP로 제일 유명한 게 구글 애드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구글 애드 매니저 안에 이 리스트, 그 암호화된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SP의 리스트와 SSP의 리스트가 같은 리스트일 경우에, 즉 광고가 매체 위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참여 기업도 자사의 유저 리스트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자사에서 타겟팅 하고 싶은 고객이 다른 미디어에 갔을 때 정확히 핀포인트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면서 광고 캠페인, 타겟 광고 캠페인이 가능하도록 제안한 것이 구글의 페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페어는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업의 마케터 입장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테이크어웨이를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는 이렇게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리드 정보, 즉 고객을 특정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리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 방문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드 고객, 즉 컨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 고객의 숫자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당장에 우리 제품을 구매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고객의 리스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그 앞 단계에서는 당연히 방문이 많이 필요한 거죠.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로 연락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야 되고 그 전 단계로 많은 방문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어야 되는 게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많은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객들이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회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객들은 제품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되 그 컨텐츠를 단순히 읽고 나가지 않고 더 명확하고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 또는 샘플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 개인정보를 떨어뜨리고 나갈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고민을 가장 세련된 형태로 빠르게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 쿠키레스의 마케팅 환경에 적응해가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우리 마케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쿠키레스 시대를 위해서 차곡차곡 앞으로 한 1-2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제대로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마케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고객은 묻고 우리는 답하는, 고객이 묻고 우리가 답한다. 저는 이게 우리 마케터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